혹시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당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또다시 그 시선이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말이죠. 처음엔 머릿속이 빠르게 설명을 찾으려 합니다. 아마도 옷에 뭔가 이상한 게 있거나 머리가 헝클어져 있거나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펴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도 당신은 이런 경험을 수년간 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야 비로소 이런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항상 불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들은 감탄, 호기심 또는 심지어는 일종의 매혹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들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은 마치 당신을 분석하려는 듯 보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처럼 당신의 존재감이 그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외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신체적 특징이 무엇인지, 혹은 눈에 띄게 주목을 끄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수세기 전부터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쉽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존재감입니다. 멕시코의 연구자이자 과학자인 하쿠보 그린베르그는 의식, 지각, 그리고 우리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자신의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의 연구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연결이 존재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들의 존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더 크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끄는 점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다른 주파수를 내보내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다가가고 신뢰하거나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즉각적으로 끌림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방어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들어가면 뭔가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인지 모든 것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 사람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눈에 띄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상한 남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 영상을 그냥 다른 영상들처럼 보지 마세요. 이 질문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직감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정말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하쿠보 그린베르그? 아니요. 그는 의식이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아마도 당신 안에 뭔가 다르다는 그 느낌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것에 주목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면 내 안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에 완전히 어두운 도로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멀리서 작은 빛이 나타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눈은 그 빛을 향합니다. 왜요? 빛이 어둠의 단조로움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주변에서 두드러지는 것에 끌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 움직임, 표현 방식, 혹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이유가 꼭 당신의 외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나 에너지가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우주의 모든 것은 움직임과 에너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 그리고 의식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한 주파수를 띱니다. 누군가가 깊은 자기 인식의 과정을 시작하고 자신의 상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며 숨겨진 부분을 마주하고 더 큰 내적 평화를 얻게 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코버 그린베르그는 인간의 의식이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내적 경험이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보다 외부 세계와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탐구했습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더 큰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이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몰라도 느낄 수 있는 다른 느낌과 일관성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매력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달려있지 않으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카리스마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단지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존재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 도착하면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당신이 온 것을 알아차립니다. 뜻밖의 교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당신의 의견을 구하거나 금세 당신 앞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되는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당신을 존경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내면을 깊이 탐구하면 무시하기 힘든 진정성을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말로 숨기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매력이 오직 외모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잊을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잠시만 가까이 있어도 무겁거나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진정한 매력은 외적인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려고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다른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빛을 숨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현재에 머무는 사람은 두드러집니다. 안개 속의 등대처럼요.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감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끔은 아무에게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느껴집니다.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상호작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왜인지 모른 채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낯선 사람들이 자주 당신을 바라본다거나 아이들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한다거나 동물들이 당신 곁에서 편안해한다거나 사람들이 당신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면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이 더 깊은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몇 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낯선 사람들의 지속적인 시선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분명한 신호일 것입니다. 당신이 길거리나 카페, 대중교통에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고 때로는 감탄처럼 보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혼란과 관심이 뒤섞인 시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평범하지 않은 것은 주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상적인 문제, 그리고 기계적인 일상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다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거나 평온함이나 자신감, 혹은 세상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전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패턴이 깨집니다. 비록 설명할 수 없어도 사람들은 느낍니다. 흥미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마치 예전에 당신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어디서 온 건지 짚을 수 없는 묘한 익숙함이 있는 것처럼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의식의 깊은 연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공명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들 안에 남들이 해독하려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유 없이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냥 지나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갖게 되는 모든 필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분석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아기나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당신을 바라보거나 당신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혹은 저절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안정을 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진정성에 반응합니다. 사회적 가면이나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에는 그다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아챕니다. 누군가가 차분함과 안정감, 그리고 일관된 에너지를 전달할 때 아이들은 그 사람이 완전히 낯선 사람일지라도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강렬하게 당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수많은 조건화와 주의를 흩뜨리는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 아이가 느끼려고 하는 것처럼요. 에너지에 반응하는 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세상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말이나 겉모습, 당신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전달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당신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다가오거나 가까이 있으려고 하거나 주의 깊게 당신을 바라보거나 빠르게 신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이 차분하고 균형 잡힌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보통 자신들에게 안전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안정적인 에너지는 평온함을 줍니다. 각 동물마다 반응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개들은 보통 보호받는 느낌, 애정, 그리고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분위기에 많이 반응합니다. 반면에 고양이들은 종종 더 따뜻한 평온함과 조용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동물이 당신에게서 멀어져도 그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순간 당신의 내면 상태를 관찰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 상태 역시 우리가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신호는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주변 환경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대화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룹의 에너지가 달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더 많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이 도착하자 이곳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 마음을 열고 연결감을 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해지고 더 깊이 이야기하며 신뢰를 느끼게 해줘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더 긴장하거나 멀어지거나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당신이 뭔가 잘못 말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스코파 에스테시아입니다. 에스코파 에스테시아는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기 전에 느끼는 감각입니다. 분명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느낍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 현상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논쟁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직감과 우리 주변의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과 연관짓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작은 움직임, 자세의 변화, 아주 미세한 소리들까지 말이죠. 우리 뇌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감지하는 패턴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해지면 이런 신호들을 더 자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탄집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더 예민해진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다면 아마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어떤 세부 사항들을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익숙하다면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이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에너지는 좀처럼 지나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울리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감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목받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노력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바라보는 방식, 말하는 방식, 걷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 모두 바른 종류의 자신감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그 존재감을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에너지도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감이 다른 이들에겐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의 대비와 그로 인한 도전들. 어떤 사람이 더 깊은 의식 수준에서 살기 시작하면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 불편함, 심지어는 약간의 적대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당신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의 존재감은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꺼리는 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들이 회피해왔던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직 찾지 못한 자유, 자신감 또는 내면의 평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발전시키고 싶은 무언가를 보기 때문에 끌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가 그들이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을 흔들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갈등 또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더 균형 잡힌 존재감과 아주 강한 배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대화 전부터 이미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 공간의 에너지와 단순히 대조를 이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혼돈이 지배하는 공간에 더 차분함이나 더 높은 의식 혹은 더 진정성이면 태도로 들어오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하는 것은 항상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에너지의 차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당신을 의심하거나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거부하거나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깎아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거울처럼 작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 두려움 또는 결핍이 결국 당신에게 투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사람은 당신의 평온함을 오만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당신의 진솔함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표현하지 않도록 억누르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과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다른 도전도 있습니다. 에너지 소진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이나 상호작용이 완전히 기운을 빼놓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에너지가 강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는 혼자 있고 싶거나 균형을 되찾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빛을 지키며 에너지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감정, 문제, 기분을 꼭 흡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대신 성장시켜줄 사람들과 장소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를 기억하세요. 타인이 당신에게 투영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보다 그들의 내면을 더 드러냅니다. 침묵의 순간, 명상, 휴식 또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돌보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빛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눈에 띄면 비판받고 다르면 거부당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적응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남을 편하게 하려고 자신의 본 모습을 억누르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과 점점 멀어지고 가면을 쓰고 행동하게 되며 완전히 내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핵심은 억지로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기회들이 맞아떨어지고 삶이 더 조화롭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하면 좌절감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판단받을까 두려워 숨지 않는 것이고 모두가 나와 공감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는데 바로 직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하지만 직관은 우리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감지합니다. 직관을 듣는 법을 배우면 어떤 사람, 장소, 결정이 나와 맞는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여기서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누구를 설득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길까지 대신 떠맡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을 허락할 때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이해하도록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본질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볼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찾으며 그 빛과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내면의 빛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본 적이 있고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경험했다면 아마도 더 높은 의식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문, 어울리지 못한다는 같은 느낌, 그리고 왜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같은 질문을 겪어왔습니다. 누군가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자신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고 표현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으면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과 연결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핵심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에 반응하고,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동물들이 뭔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으며 주변 환경을 강하게 느낀다면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들 자신의 진정성과 깊이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길거리에서의 단순한 시선은 당신의 외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왜 당신을 쳐다보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도 당신의 존재나 눈빛, 움직임이 그 사람에게 익숙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뒤에 남긴 자신의 일부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목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진정성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곳에 맞추기 위해 네 본질을 줄이지 마세요. 너의 다름은 결점이 아니야. 그것은 네가 더 의식적인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핵심은 네 과정을 믿는 거야. 지금 당장 모든 해답을 알 필요는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직감에 귀 기울이고 모든 경험에서 배우는 거야. 모든 만남, 모든 반응, 그리고 모든 불편한 순간도 네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야. 네 감수성은 짐이 아니라 도구야. 가끔 왜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혹은 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그래도 내게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뜻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네가 진짜 모습을 선택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느끼게 하는 거야. 세상엔 본질대로 사는 사람이 더 필요해. 자신의 행동으로 영감을 주고 자신감 있게 걸으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항상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만약 네가 한 번이라도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기억해. 너의 빛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건 네 길의 일부야. 그 빛을 숨기지 마. 그 빛을 끄지 마. 한 사람이 용기를 내 빛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빛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